네, 저 화면 공유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시나요? 잠시만요. 네, 안녕하세요. 스타마스터 임미선입니다. 여기서 강의하는 건 또 처음인 것 같은데 아마 정용호 스타마스터님이 여기서 강의를 했었을 거예요. 근데 부부사업자다 보니까 사실 공통된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똑같이 들었던 얘기를 또 들으실 수도 있는데 그래도 이해 부탁드리고요. 저는 네, 잠시만요. 저는 이제 사실 어렸을 때부터 꿈은 없었어요. 그냥 아빠가 취업은 전자공학과로 가라. 거기가 취업이 잘 된다. 라고 해가지고 사실 그냥 아빠 말 듣고서 전자공학과로 들어가고 이제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사실 전자공학과로 제가 물리가 1점이었어요. 근데 전자공학과는 물리를 거의 주로 배우거든요. 근데 힘들게 들어가갖고 이제 공부를 시작하고 이제 중간중간 사실 휴학을 해서 이제 알바도 하고 했었어요. 집이 막 넉넉한 편은 아니라서 휴학하면서 아르바이트 하고 이제 학비 대고 이랬는데 그렇게 해서 제가 졸업하는데 사실 6년이 걸렸어요. 4년제를 나왔는데 그래서 저희 군대 다녀온 동기들이랑 같이 졸업을 했어요. 6년 만에 졸업을 하고 이제 취업을 하려고 하니까 사실 취업 문턱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준비해야 될 것들도 많고 그래서 뭐 토익도 무조건 해야 되고 그때 당시엔 토익 스피킹도 무조건 점수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런 거를 다 해내고 이제 취업을 또 하려고 했더니 교육 같은 걸 좀 들으면 좋겠다고 해가지고 그때 한 3개월 정도를 인베디드 수업이라고 해가지고 그거를 들었었어요. 듣고서 이제 취업 활동을 하는데 사실 취업이 그때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도 사실 쉽지 않았어요. 제 친구들도 그렇고 제 동기들도 그렇고 그런 와중에 이제 취업을 하려고 했는데 사실 생각보다 쉽게 들어갔어요. 제가 운 좋게. 왜 운 좋게 들어갔는지 나중에 말해 드릴 텐데 그때 당시에 먼저 면접을 보신 그 선배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굉장히 많은 것을 알려줘갖고 그거를 듣고서 이제 면접을 굉장히 잘 봐가지고 이제 입사를 하게 됐는데요. 그때 친구들만 해도 정말 취업 너무 힘들어가지고 계속 취업이 안 되고 있고 이랬었어요. 경쟁자들도 많았고 사실 기업에서 채용하는 인원수도 굉장히 많이 줄었고 근데 그래서 제가 취업을 해가지고 너무 행복하게 이제 회사를 들어갔는데 여기 혹시 어딘지 아세요? 다들 아시나 모르겠네요. 여기는 판교 테크노밸리예요. 밤인데 불이 꺼지지 않잖아요. 거의 판교의 등대라고 보시면 돼요. 그 되게 내가 이런 데서 일하나 보다 하고 되게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지금 여기가 NC소프트 건물이에요. 근데 제가 다녔던 회사가 여기 사이에 있는 건물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진짜 나 취업 잘했다. 정말 좋은 데 들어갔다라고 해서 되게 굉장히 뿌듯해하고 이제 가족들도 굉장히 축하해주고 친구들도 굉장히 축하를 많이 해줬었는데 제가 들어간 회사가 멜파스라는 회사예요. 여기 회사는 어떤 회사냐면 이제 핸드폰 다들 하시잖아요. 예전에는 사실 터치가 안 되고 이제 이렇게 다이얼로 누르는 핸드폰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터치로 가능한 핸드폰으로 바뀌었잖아요. 그 터치가 가능하게 하는 회사였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중에 소프트웨어 개발팀으로 들어갔어요. 보시면 코딩하는 거 보이시죠? 저 코딩 되게 못하는데 운 좋게 들어가가지고 되게 힘들었어요. 사실 잘하면은 덜 힘들었을 텐데 못하는 코딩을 하려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지금 옆에 보이시는 것처럼 여기 저녁인데도 안 꺼지죠? 항상 제가 저 안에 있었어요. 저녁까지. 굉장히 힘들게 들어간 회사를 이제 들어가서 되게 처음에 너무 기뻤어요. 막 나도 이렇게 이런 거 명패 달고 다니는구나, 명함도 나왔구나, 내 자리도 생겼구나 이러면서 굉장히 행복한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을 안 했는데 제가 혼자 여자였어요. 소프트웨어 개발이나 그 개발 부서의 유일한 여자였어요. 그래서 취업 아까 얘기했던 게 이 회사에서 목적을 가지고 이제 취업을 했던 거예요. 이번에는 여자를 무조건 필수로 한 명은 뽑아야 된다라는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운 좋게 들어갔다고 얘기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화장실을 혼자 다 썼어요. 저 화장실이 거의 제 거였거든요. 너무 이런 건 행복했는데 막 야근할 때도 화장실에 들어가서 사실 쪽잠 자고 이랬어요. 변기통에 앉아서. 이런 것들을 굉장히 행복했는데 지금 이게 보시면 제가 개발했던 것들이에요.
뭐 있어 핸드폰 J 시리즈랑 이제 갤럭시 On7, 뭐 C7 이런 핸드폰이 있는데 거기에 터치가 가능하게끔 만드는 소프트웨어 개발을 했었던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린나이라고 인덕션 아시잖아요. 인덕션 다들 터치 하시잖아요. 이 터치도 이제 제가 개발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태진 노래방 기계 뭔지 아시죠? 노래방 기계 가면은 이렇게 터치로 요즘은 되는데 그것도 제가 참여해갖고 프로젝트 같이 했었거든요. 주도하에. 근데 이런 프로젝트가 쉽지 않더라고요. 사실 하나 프로젝트를 끝내기까지 굉장히 많은 타이트한 시간 속에 끝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야근이 굉장히 많았죠. 정말 이 말 그대로 이틀째 퇴근을 못하고 있어요. 이게 진짜 현실인 거예요. 초반에 딱 입사하고 선배들이 너 일주일 동안은 칼퇴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진짜 야근도 없나 보다 이러면서 되게 행복하면서 일주일 동안 막 퇴근해서 막 친구들이랑 놀고 이랬어요. 근데 딱 정말 일주일 지나자마자 이제 갑자기 야근이 시작된 거죠. 그래서 매번 야근을 하다 보니까 야근만 하는 게 아니었어요. 주말 출근, 야근, 그리고 퇴근을 이틀째 못하고 이런 게 계속 반복됐거든요. 이런 이유가 왜냐면 내가 내 일을 끝낸다고 다 되는 게 아니고 내가 프로젝트를 끝내고 이제 쉴 때 되면은 우리 그룹의 다른 파트너분들이 파트너입니다. 다른 선배들이 이제 프로젝트를 시작하는데 또 거기에 또 합류를 하게 되니까 이제 프로젝트가 끊임없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집에 퇴근하는 날이 거의 진짜 칼퇴하는 날이 거의 없었어요. 아예 없었죠. 사실 그러다 보니까 진짜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 앉아있고 핸드폰만 이렇게 막 보고 있고 막 테스트하면서 막 핸드폰 계속 만져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어깨, 목 정말 안 아픈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 사실 초봉이 한 3천 정도 됐었는데 돈 쓸 시간도 없었을 뿐더러 돈 쓸 시간이 여유가 있다면 중간중간 가고 정말 도수 치료 받으러 다니고 이런 데 돈을 진짜 많이 썼어요. 우리 친구들이 막 회사 앞에 놀러 와가지고 같이 놀자 하면은 나 이제 곧 끝날 것 같아. 조금만 기다려 하고서 친구들이 결국에 저를 못 만나고 돌아갔어요. 친구들끼리만 놀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제 지금의 그 남편하고 이제 연애할 때인데 나 이제 끝날 것 같아 하면 남편이 데리러 왔었어요. 데리러 와서 이제 기다리다가 주차장에서 기다리다가 한숨 자다가 기다리다가 새벽에 이제 저를 태우고 집에 가고 이랬었거든요. 그렇게 야근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게 저만 야근하는 게 아니고 저희 그룹 전체가 야근이 많다 보니까 사실 저는 그때 당시 미혼이었는데 기혼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애 있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고 그런 분들도 같이 저랑 주말 할 거 없이 평일 칼퇴할 거 없이 무조건 같이 야근을 하다 보니까 사실 그분들도 가족한테 되게 소홀하게 되더라고요. 주말에 왜냐면 애기들하고 놀아줘야 되는데 아빠는 또 아빠의 역할들이 있잖아요. 아빠의 역할들을 다 대부분 해내지 못하시는 거예요. 회사에 집중하느냐고. 근데 그렇다고 회사가 많은 돈을 주는 것도 아니었어요. 저보다 경력 한 6배, 그러니까 6년 정도 더 되시는 분들이 저보다 한 1.5배에서 2배, 진짜 많으면 2배. 근데 그런 경우도 거의 없었고요. 1.5배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런 돈을 받고서 가족들하고 여유 있게 보내지도 못하는 삶을 살고 계셨어요. 근데 이게 사실 제 미래잖아요. 제가 여기서 이렇게 계속 일을 한다면 저건 제 미래고 사실 거기서 결혼을 한다는 것도 생각도 못했고 거기서 애를 낳아서 일을 한다는 것도 생각도 못 하겠더라고요. 그렇게 바쁜 와중에 이제 신혼여행도 가고 해야 되는데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여행을 갈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미래를 생각해 보니까 제가 여기서는 더 이상 버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리고 저희 그 그룹장님이 계셨는데 이제 개발 전체 그룹장님이세요. 근데 그분의 나이가 40대 중반 정도 되셨던 분이에요. 근데 이제 그분은 끝이에요. 왜냐면 더 이상 갈 곳은 임원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이에 가족도 책임져야 되는데 사실 임원이 안 되면 갈 곳이 없는 그런 이제 정년의 나이가 굉장히 IT 기업은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50대도 안 되는데 이제 정년을 맞이해야 되고 회사에서 맨날 했던 얘기가 야근하면서 퇴직하고 뭐 하지? 치킨집 차려야 되나? 이거를 전 뉴스로만 봤었는데 이게 진짜 실제로 회사 내에서는 정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퇴사 후에 뭘 해야 될지, 내가 앞으로 뭘 먹고 살아야 될지 이런 얘기를 선임들이 계속 하시니까
저도 이제 불안하잖아요. 이 회사를 계속 못 다닐 것 같고 앞으로 내 인생을 책임져주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시간들이 진짜 되게 그 회사를 다니는 내내 했었어요. 그리고 야근이 이렇게 많다 보니까 이제 아기를 진짜 생각도 못 하겠는 거예요. 왜 요즘 사람들이 결혼을 안 하고 애를 가지지 않는지를 알겠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저희 언니도 사실 워킹맘이었는데,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이제 저희 엄마가 저의 조카를 돌봐주고 계세요. 그리고 저희 언니는 이제 주말 부부를 하고 있어요. 이게 다 사실 직장 때문인 거잖아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돈은 벌어야겠고, 그러다 보면은 가족한테 신경 쓸 수 없고, 그러면 누군가는 당연히 내 아기를 봐줘야 되는데, 그게 사실 부모님이잖아요. 근데 부모님들은 이제서야 이제 저희 다 키워가지고 이제 탈출하시는데, 이제 또 그 짐을 또 얹어드리는 것도 되게 굉장히 미안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엄마가 당당하게 이제, 나 봐줄 거야. 아기만 낳아. 이랬는데, 언니의 아기를 보면서 그 말이 쏙 들어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는 정말 내가 앞으로 직업을 구하고 삶을 산다면 워라밸이 정말 좋고 이런 직업을 구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그때 당시 했었어요. 요즘에 사실 100세 시대잖아요. 이 100세 시대에 50살에 은퇴를 하고 나면은 사실 진짜 믿을 거는 내가 모아둔 저축도 요즘 솔직히 물가가 너무 올라가지고 집값도 너무 오르고 저축도 거의 불가능한 상태고 예금 적금이나 이런 금리도 굉장히 낮으니까 예전처럼 그렇게 저희가 적금을 해도 돈이 안 되잖아요. 거기에 남는 거는 이제 사실 국민연금이야. 회사원들은 이제 국민연금 하나 바라보고 이제 퇴직을 하는 건데, 국민연금 이번에 뉴스에 나왔죠. 올해 초에 2055년이면은 고갈이 된대요. 약 30년 남았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친구들도 국민연금 사실 잘 내기 싫다고 많이들 그러세요. 어차피 못 받을 것 같은데 왜 내냐. 자기는 사실 내야 되는 이유를 잘 모르겠다. 이런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와중에 이제 남편이 그때 결혼하고 딱 1년 안 됐지. 한 4개월 지나고 나서 이제 아버님이 크루즈를 가자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저 사실 아버님이 애터미를 하고 있는 건 알았어요. 근데 애터미에 대한 관심도 없었고 그냥 크루즈 제가 유럽을 진짜 가고 싶어 했는데 유럽 갈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하니까 당연히 가야지 하고서 간다고 하고서 이제 그 갈 날만 기다렸죠. 근데 가기 전까지도 굉장히 다들 불안해했어요. 저랑 이제 남편하고 신우이랑 우리 가는 거 맞냐고 이거 사기 아니냐고. 그때 당시 애터미 잘 모르니까 사기 아니냐고 막 하면서 당일날 진짜 정말 저희 비행기 타기 전까지 우리 좀 이상한 거 아니냐 막 이러면서 막 되게 걱정하면서 갔었거든요. 근데 다행히 정말 크루즈를 타러 가더라고요. 비행기를 타고. 그래서 정말 즐겁게 그 한 10일 동안이었을 거예요. 10일 동안 정말 유럽 곳곳 돌아다니고 정말 제가 크루즈가 그렇게 큰 줄 몰랐어요. 정말 크루즈 안에 없는 게 없는 거예요. 막 선상 있고, 막 놀이기구 있고, 막 식당 엄청 많고, 쇼핑몰도 있고, 막 술집도 있고, 정말 무슨 그냥 하나의 나라 같았어요. 크루즈 안에가. 그래서 저는 이런 세상도 있구나. 진짜 정말 또 오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저희 보면은 아버님만 애터미 옷 입고 계시고 저희는 아무도 안 입고 있죠. 사실 받았는데 저희 다 애터미 외터미 좀 아닌 것 같은데 하고서 옷을 안 입고 다녔어요. 지금 생각하면 되게 그런데. 그래서 즐겁게 여행을 하고 돌아왔는데 이제 돌아오고 나서 이제 막 이것저것 기념일이 굉장히 많았어요. 제 생일도 있었고 뭐 결혼기념일도 있었고 근데 그때 아버님이 이렇게 무심히 이렇게 봉투를 주시는 거예요. 그 결혼기념일 날 딱 1주년 결혼기념일이었어요. 아직도 기억나는데 무심히 주시는데 봉투가 되게 두툼한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두툼하지 하고 가서 몰래 봤는데 100만 원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남편한테 와 아버님 진짜 돈 많이 버시나 보다 몰랐는데 이런 소리를 했었어요. 그리고 생일날 되면 막 50만 원 주고 설날 추석 때 되면은 저희가 용돈을 드려야 되는데 저희한테 막 50만 원씩 주고 이렇게 용돈을 많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남편이 원래는 안 그랬대요. 자기 저런 모습 처음 본대요. 그래가지고 그래? 아버님 진짜 생각보다 많이 버시는 것 같다라고 생각만 하고 사실 관심은 진짜 없었어요. 저희 모두 다. 시누이도 그렇고 뭐 남편도 그렇고 저도 관심이 아예 없었는데 왜 없었냐면은 제가 다단계에 되게 안 좋은 추억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단계는 정말 치를 떨었었거든요. 그게 제가 진짜 제일 친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이제 남자친구를 만나고
어느 날은 남자친구랑 되게 친하게 지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은 갑자기 저보고 교대 앞으로 한 번만 와달래요. 그래서 그래? 그럼 나 갈게 하고서 갔어요. 갔는데 둘이서 잠깐 어디로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갔는데 이렇게 동그란 테이블에 막 앉으래요. 앉았더니 갑자기 양복을 빼입은 사람이 이렇게 그 파일 같은 걸 들고 오면서 제 앞에 앉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저는 한 달에 얼마 정도 벌는데 저는 뭐 직급이 다이아몬드 마스터인데 돈 많이 벌고 싶으면 이런 사업을 하면 됩니다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때 당시에 딱 망치로 맞은 것처럼 친구가 다단계 시작해서 나를 끌고 왔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는 이제 바로 박차고 나가고 싶었는데 그러진 못하고 그냥 친구 때문에 친구 생각해서 그냥 가만히 듣는 척 하다가 이제 나가서 남편한테 전화를 했었어요. 나 여기 와 있는데 여기 다단계 회사인 것 같다. 혹시 여기 다단계 어떤 회사인지 알아봐 줄 수 있냐? 라고 물어를 봤었어요. 근데 이제 남편도 잘 모르니까 이제 그때는 아버님한테 물어를 봤던 거죠. 근데 그 기업을 말하고 나니까 아버님이 그거 절대 하면 안 된다고. 거기 진짜 불법 다단계라고. 친구 돈 다 있는다고 절대 하지 못하게 하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했어요. 근데 먹히겠어요? 절대 안 먹히죠? 그래서 안 되겠다. 그러면은 방법이 없다 하고서 제가 친한 친구라고 하니까 친구 아빠한테 전화했고 아버님 친구 다단계 빠졌어요. 이거 절대 못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고 얘기를 하고 그 친구가 그 사실을 알고 저랑 이제 인연을 끊었어요. 그때 당시 그 친구도 되게 열이 받았던 거죠. 왜 아빠한테 얘기하냐고 이러면서 제가 그 아버님한테 저 남자친구 절대 못 만나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꼭 헤어지라고 신신당부해달라고 하면서 이제 인연을 이제 끝내고 있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친구랑은 한 2, 3년 뒤에 다시 연락이 됐어요. 연락이 돼서 이제 너 어떻게 된 거냐 얘기했더니 남자친구가 이제 사업 시작을 같이 하자 그래서 이제 같이 가게 됐는데 거기서 가자마자 대출을 받으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600만 원 대출 받아 그때 되게 학생이었어. 20대 초반이었을 거예요. 학생인데 이제 돈이 없으니까 대출을 받고 와가지고 이거 제품을 사야 된다라고 해서 계속 그렇게 대출을 받다 보니까 친구 빚이 그때 당시에 한 3천만 원 이상 쌓였던 거예요. 그래서 2, 3년 뒤에 만났을 때도 아직도 빚을 못 갚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단계는 진짜 정말 아닌가 보다. 다단계 하는 사람들은 진짜 안 되겠다. 상종을 하면 안 돼야겠다. 이런 생각을 진짜 많이 했었는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그 다단계에 대한 인식이 되게 안 좋은 상태에서 이제 저희가 코로나가 왔죠. 코로나가 오면서 정말 많은 게 멈춰 있었잖아요. 사실 회사도 못 가고 재택근무로 바뀌고 그쵸. 근데 이 재택근무로 바뀌면서 남편하고 이제 서로 집에서 계속 컴퓨터만 하고 있었어요. 하루 종일 붙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심심하니까 남편이 이제 애터미를 알아보더라고요. 크루즈 여행 갔다 와서. 저걸 왜 알아보지? 라고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이제 아빠가 돈이 많이 버는 걸 보고서 자기도 궁금했던 거예요. 애터미가 뭔데 아빠가 저렇게 돈을 많이 벌지? 이런 생각에 이제 애터미를 알아보고 있었는데 저는 남편이 할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애터미를 시작할 거라고 생각 못하고 왜냐면 제 남편은 제가 연애를 되게 길게 했어요. 연애만 한 6년 하고 지금 결혼한 지 한 4, 5년 된 것 같은데 제가 본 남편은 학생 때부터 항상 공부를 했어요. 맨날 자격증 공부하고 책 읽고 그러니까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제 기준에서는. 근데 그런 사람이 힘들게 벤츠코리아라는 회사를 들어갔는데 굳이 저 사람이 뭐 애터미를 할까? 안 하겠지라는 생각이 그냥 알아보길래 그냥 냅뒀어요. 냅뒀는데 그때 당시에 남편이 보여준 거였는데 아버님 수익을 보여주더라고요. 야, 내가 아빠 수익 찾아봤는데 아빠 꽤 많이 벌더라. 근데 이게 저도 같이 봤는데 사실 눈이 좀 약간 휘둥그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진짜 회사에 벌 수 없는 금액이었어요. 매년 인상률이 거의 약 4배 된다고? 제가 회사 다녔을 때는 연봉 인상률이 1년에 50만 원이었는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좀 그렇다 하고서 계속 봤어요. 이제 얼마를 버시는지. 근데 뭐 많이 버시니까 와 진짜 대단하시다. 우리 아버님이 정말 큰일을 하시고 계시는구나. 와 친구들한테 얘기했더니 너 시집 잘 갔다 막 이래요. 그래서 그리고 최근까지 사실 이거를 정리했는데 최근까지도 굉장히 높게 수익이 생기시더라고요. 이게 뛰어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보고서 남편이 애터미 사업을 시작했어요.
이거는 애터미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그 전에 사실 알아보는 시간이 좀 길었어요. 재택근무하면서 이제 계속 애터미에서 알아보고, 근데 같이 있다 보니까 남편이 알아보면서 동영상을 들을 때 저도 같이 듣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관심이 없었는데 계속 들리니까 저도 모르게 듣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애터미는 뭐 이런 회사구나. 대충 나쁘진 않은 회사네. 그래도 착한 다단계가 맞네라는 생각을 저도 갖고는 있었어요. 남편이 이제 사업을 시작할 때 사실 근데 저는 뜯어 말렸죠. 너 미쳤냐? 애터미 사업을 왜 하냐? 좋은 건 아는데 이거 나중에 해라. 지금은 너 직장도 괜찮고 한데 왜 하냐? 미쳤냐? 결혼한 지 몇 개월 만에 지금 나를 혼자 돈 벌어오는 상대로 만들 거냐, 와이프로. 막 그래서 엄청 말렸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원래 이런 말 진짜 안 하는데 자기 한 번만 믿어보래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은 믿어볼게. 근데 너 이거 하다가 정 안 되겠으면 바로 이직을 해라. 그러니까 남편이 딱 이직하기 좋은 그 차수였어요. 대리급이어가지고 뭐 이직을 해라 했더니 알겠대요. 그래서 사업 시작하는 거 하고 저는 이제 그때 회사 다니고 있었으니까 이제 출근 퇴근을 계속 하고 있었죠. 근데 아침에 일어나면 이제 남편 집에 자고 있어요. 그때 코로나라서 이제 만날 사람도 없었으니까 항상 거의 그 온라인으로만 이제 친구들을 만나고 이제 파트너들을 만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어나면 항상 자고 있어서 조금 약간 얄미웠거든요. 나는 출근하는데 너는 자고 있어 이러면서 한번 꼬집고 엉덩이 한번 때리고 그러고 출근을 했는데 저도 애터미에 되게 알아봤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애터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애터미는 다단계 기업이 맞았고 사실 합법 다단계였던 것도 맞았고 그리고 구매나 이런 거를 강요하지 않더라고요. 사실 그 친구가 그 다단계에 한번 데리고 갔을 때 그때는 시작부터 구매를 강요를 하는 거예요. 이걸 구매를 해야지 애터미 그 사업을 시작할 수 있고 그래야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이런 구매를 계속 강요하는데 이제 애터미는 그런 게 없었죠. 그리고 애터미는 사실 그 물품 자체가 생활 필수품, 그러니까 생필품 이런 거나 뭐 건강기능식품, 뭐 화장품 이런 거니까 사실 내가 먹고 싶을 때 사서 쓰면 되고 내가 바르고 싶을 때 사서 쓰면 되고 그러니까 제 의사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이런 것들 이제 애터미에 대해서 되게 좋게 다가왔고 이제 뭐 판매자가 될 수도 있고 소비자가 될 수도 있고 자기 선택인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타단계 같은 경우는 무조건 소비자 없이 무조건 사업자가 변경을 해서 이제 사업을 시작해야 되는 거였거든요. 이런 것들을 보고서 이제 진짜 애터미는 좀 다르니까 남편이 사업을 시작해도 무리는 없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항상 아까도 말했듯이 같이 붙어 있다 보니까 남편이 이제 그때 당시에 막 펜팔 사이트 여러 개 있었는데 그중에 인터팔을 했었는데 저보고 좀 도와달래요. 저도 같이 재택근무를 하니까 옆에서 할 거 없잖아요. 그래서 같이 펜팔하고 블로그도 한번 해보겠대요. 이제 애터미 홍보하는 방식으로 블로그도 좀 도와달래요. 하고 블로그도 같이 도와주고 이제 카페 같은 경우는 사실 맘카페를 많이 노렸거든요, 남편이. 그런 거 같이 해주고 뭐 유튜브도 같이 뭐 파일 같은 거 있으면 이제 번역하는 거랑 뭐 이런 거 통역하는 거 이런 거 같이 해달라 그래서 그때도 같이 도와주고 이제 SNS 위주로 굉장히 많이 활동을 했어요. 옆에서 같이 이제 SNS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일지라고 그때 저는 애터미 사업 관심 없는데도 그냥 남편이 하니까 도와줘야 되니까 같이 도와줬거든요. 그때 당시 이제 애터미를 할 수 있는 남편은 온라인밖에 없었던 거예요. 코로나 시기니까. 그리고 이제 뭐 보는데 사실 제가 마트를 정말 많이 다니는데 마트에서 적립을 저는 무조건 하거든요. 포인트 할인, 적립 저 무조건 해요. 근데 그렇게 많이 막 친구들이 나 안 할래 그럼 내가 포인트 적립할래 하고 제 번호로 막 적립하고 이러는데 사실 그거에 대한 혜택을 받아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저거 언젠가는 쌓이긴 쌓이는 것 같은데 뭐 5,000 포인트 이상 돼야 쓸 수 있대요. 근데 5,000 포인트가 절대 안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건 언제 쓸 수 있는 거야 맨날 이랬었거든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마트나 이런 거는 적립률이 굉장히 0.1%로 굉장히 낮아요. 그러니까 뭐 4인 가족이 사실 뭐 매주 한 번꼴로 뭐 대형마트 같은 데 가잖아요. 그럼 뭐 평균 한 10만 원 정도 결제해요? 그러면 한 달에 한 4번 정도니까 1년에 한 48번 정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은 한 2년 동안 만약에 모은다고 하면은 960만 원을 모으는데 포인트는 얼마 쌓이게요? 0.1%니까 9,600원이에요. 굉장히 작죠. 그러니까 죽어도 안 모였던 거죠. 근데 애터미를 봤는데 애터미 제가 제품을 굉장히 좋아하긴 했어요. 왜냐면
제품 제가 피부가 굉장히 예민한 편인데 그래서 피부과를 되게 오래 다녔었거든요. 제가 주기적으로 피부가 한번 뒤집힐 때가 있어요. 환절기 때. 근데 애터미 제품 쓰고 사실 그런 게 많이 줄었어요. 근데 저는 그때까지 또 애터미 제품은 그렇게 막 신뢰하진 않았어요. 왜냐면은 그냥 좋긴 한데 다단계 제품이니까 뭐 어딘가는 안 좋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종류도 굉장히 많았고 거기에 대해서 PV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포인트를 준다는 것도 굉장히 신기했어요. 사실 누가 고추장 산다고 1,500 PV를 줘요. 절대 안 쌓이잖아요. 누가 세제 산다고 4,800 PV를 줘요. 절대 안 되잖아요. 누가 델밴드 산다고 1,200 PV를 줘요. 절대 안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니까 굉장히 제품도 굉장히 다양하고 이제 PV 같은 그런 제도가 있으니까 이제 그냥 내가 남편이 사업을 해도 내가 그냥 일상생활을 여기서 변경해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애터미에 대해서 공부를 좀 저도 같이 했는데 이제 정말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이잖아요. 사실 애터미가 맨 처음에. 그래서 이거 듣고서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이 어딨어라고 생각하는데 하면 할수록 이제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이게 왜 절대 품질일 수밖에 없고 왜 절대 가격일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절대 품질은 진짜 동일 가격일 때 어떤 기업도 이제 애터미 제품을 정말 따라올 수 없을 정도의 품질을 가지고 있는 거고 절대 가격은 이제 동일 품질로 봤을 때 가격이 절대 애터미의 가격보다 저렴할 수 없다. 이게 절대 가격이거든요. 근데 제가 가격 비교를 해봤는데 정말 애터미의 품질에 애터미의 가격이 나올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 진짜 괜찮네 이 정도로 막 생각하고 막 그랬었는데 조금씩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애터미는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 업계 최초로 CCM 인증 기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CCM이 뭐지 하고 또 찾아봤어요. CCM이 소비자 중심 경영이래요. 여기 보이면 옆에 CCM 인증 대표 기업들이 보이죠. 롯데 계열사, 신세계, 신라 이런 기업들이 CCM 인증을 받았는데 이제 애터미는 업계 최초로 CCM 인증을 받은 거죠. 근데 이거를 보고서 느낀 게 여태까지 제품 공부를 좀 했는데 정말 애터미는 정말 소비자들한테 돌려주고 되게 막 동반 성장하면서 이제 이렇게 성장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뭐 나눔도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애터미가 굉장히 막 소통하면서 사랑하면서 소비자들한테 돌려주려고 하는 게 보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절대 가격, 절대 품질이란 그것 때문에. 그리고 막 이렇게 애터미인들한테 사실 모두 이익이 되도록 이렇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되게 제가 갖고 있는 생각과 굉장히 달랐어요. 이런 기업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거기 제가 원가 비율을 좀 봤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 세대는 사실 아모레 레시피 진짜 많이 사용해요. 저희 엄마도 되게 꾸준히 되게 오랫동안 아모레 레시피 제품을 사용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제품하고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애터미 제품하고. 근데 매출 원가랑 판매 관리비 비율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매출 원가 비율은 이제 똑같이 10만 원짜리 제품을 애터미에서 구매하고 이제 아모레 퍼시픽에서 구매했다고 가정했을 때 재료값이 애터미가 43,100원이라면은 이제 아모레 퍼시픽 재료값은 26,800원이라는 소리예요. 그 소리가 뭐냐면 이제 사실 원료값이 2배 정도 들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재료값이 2배 정도 애터미가 더 좋다는 거예요. 그럼 솔직히 어떤 제품 사용하시겠어요? 애터미 제품 사용하시겠어요? 아모레 퍼시픽 제품 사용하시겠어요? 당연히 애터미 제품 사용하겠죠. 근데 저는 사실 이걸 몰랐으니까 애터미 제품보다는 아모레 퍼시픽 제품을 사용하고 있었던 거죠. 왜냐? 무지했으니까. 알 수 없었으니까 그냥 평소에 유명했던 제품을 따라 썼던 건데 왜 발랐을 때 효과가 좋은지 알겠더라고요. 원가율이 높으니까 그만큼 재료에 더 많은 돈을 썼던 거죠. 여기서 보면 판매 관리비는 이제 똑같이 아까처럼 10만 원짜리 제품을 판매한다고 했을 때 애터미는 12,400원이 판매 관리비인 거고 이제 아모레 퍼시픽은 65,400원이 판매 관리비인 거예요. 판매 관리비가 어떤 건지 이제 5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왜 그런 건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보시면은 생산자가 있죠. 제품을 생산하는 데가 있고 이제 총판, 도매, 소매 이렇게 해가지고 마진이 발생해요. 일반 이게 저희가 제품을 구매하는 방식이죠. 대부분. 그리고 이제 저희가 요새는 많이 늘은 할인마트 이제 TV 광고로 구매를 많이 하고 인터넷 쇼핑몰 이런 걸로 구매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마진 발생들이 있어요.
근데 애터미는 점포 없이, 그러니까 점포에 대한 수정도 없는 거고 중간 마진을 없앴죠. 그래서 그러니까 말로만 이제 소비자들한테 전달을 해가지고 이 관리비를 다 유통비를 되게 절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 유통비를 계속 줄여가지고 판매 관리비를 최소화하고 그만큼 이제 소비자들에게 그 이익을 돌려주는 방식 때문에 이제 아까 말했던 아모레퍼시픽하고 애터미랑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났던 거거든요. 이거는 이제 여태까지 애터미가 얼마나 많은 제품들이 출시했는지를 제가 봤어요. 근데 2009년부터 2017년까지밖에 자료가 없는데 매년 굉장히 많은 제품들을 출시를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또 놀란 게 사실 일반 기업에서는 이렇게 출시하기 쉽지 않아요. 항상 똑같은 제품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개발을 잘 안 하죠. 마케팅 팀이. 근데 애터미는 이렇게 매년 제품을 출시하는데도 사실 하나하나 퀄리티랑 품질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리고 되게 시대를 잘 따라간다고 할까요? 여기서 이게 유행하면 애터미도 이게 나오고 이런 식으로 해갖고 출시를 굉장히 빠르게 하면서 이제 마케팅 팀도 정말 열심히 일을 하는구나. 이제 본사도 쉬지 않고 일을 하는구나. 이게 제가 이렇게 애터미를 또 그러니까 시작하게 된 계기가 좀 됐는데 거기에 이제 해모임 같은 경우도 사실 1세대, 2세대 하면서 지금의 해모임이 탄생했는데 이 포스를 굉장히 늘렸잖아요. 같은 가격으로. 근데 이거는 일반 기업에서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왜냐면 일반 기업들은 자기네 이익을, 회사 이익을 생각하지 소비자들을 위한 이익을 절대 생각 안 해요. 회사가 돈이 돼야지만 자기네들이 먹고 살고 위에 사람들을 먹고 사니까 절대 이렇게 코를 늘리거나 이런 일을 절대 안 하죠. 그러니까 애터미는 이 판매를 증진시켜서 이제 이익금을 회사원들한테 돌려주잖아요. 이런 일념하에 계속 이제 제품 용량을 늘리고 있어요. 지금 보면은 결국에는 해모임이 1세대부터 지금까지 30보가 늘었죠. 2배가 늘었죠. 그리고 화장품에 같은 경우도 이제 1세대에 비해서 1종이 늘고 5종에서 이제 6종으로 변하고 이제 토너도 125g이 135g이 되고 그리고 에센스도 늘어나고 이제 아이크림도 33mg에서 이제 40ml로 이제 변경을 되는 거 보고서 아, 애터미가 정말 신기한 기업이다.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하지? 일반 기업에서 절대 해낼 수 없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폼클렌저 역시 똑같고 이제 치약도 똑같죠. 똑같이 용량을 증가하는 거 보고 같은 가격에 되게 망치로 맞은 기분이었어. 사실 망치로 맞은 기분이었어요. 왜냐면 애터미를 하면서 좀 공부하면서 되게 내가 다녔던 회사랑은 정말 다르구나. 제가 다녔던 회사의 그 대표랑 마케팅 팀은 정말 자기만을 위해서 일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매번 싸웠어요. 맨날 트러블이 생기고 이랬었는데 애터미는 이제 아까 CCM 중심이라고 하는 말이 왜 그런 인증을 받을 수 있었는지가 또 다시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좀 찾아봤어요. 홍삼단을 한번 비교해 봤는데 제가 정관장에서 예전에 알바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마트에서 정관장이 이제 팝업으로 들어와가지고 이제 효과가 좋으면은 이제 앞으로 입점을 할 거다라고 해갖고 제가 그때 그 알바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한 일주일 동안 정관장을 엄청 팔았어요. 근데 인기가 진짜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는 애터미를 모를 시절이라서 아, 정관장이 그렇게 좋구나. 진짜 많이 사가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저희 부모님도 이제 정관장을 진짜 애용하셨어요. 아빠 생일 선물날은 막 정관장 된 거, 엑기스 그거 드리고 이랬거든요. 애터미 시작하기 전에는. 그래서 가격 비교를 한번 해봤는데 홍삼단의 같은 경우는 이제 2달치가 8만 원인 거예요. 그리고 홍삼통 골드가 그때 당시 제가 판매했을 때 16만 원인데 만 원 올랐더라고요. 30포에 한 달치. 근데 가격이 지금 여기서만 봐도 2배 차이 나죠. 그러니까 달치까지 하면은 4배 정도 차이 나는 거예요. 거기에 사실 홍삼은 제가 그때도 공부를 했었어요. 홍삼 정관장 판매해야 되니까 뭐가 더 중요한지 이런 걸 했었는데 그 홍삼에는 진세노사이드라는 게 진짜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홍삼을 먹는 거에 그게 영향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애터미는 20mg인데 정관장 홍삼토는 10mg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도 이거 이번에 공부하면서 알게 된 건데
이걸 왜 정관장을 먹었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정말 바보 같았다. 이렇게 무지하면은, 돈을 날리는구나. 헛한데 돈을 쓰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애터미가 지속적으로 사실 성장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그래프는 사실 우리나라 대기업에서 나오지 않는 그래프예요. 왜냐면 저희 대기업 같은 경우, 우리나라 대기업 같은 경우도 뭐 반도체 시장이 안 좋으면 성장세가 떨어지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승되는 그래프가 절대 나올 수 없는데 애터미에서는 이 상승 그래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보고서 아, 애터미는 앞으로 성장이 정말 무궁무진하게 될 수 있는 회사구나. 그걸 느꼈고요. 그리고 이제 애터미는 바이너리 구조죠. 두 줄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 친구한테 그때 물어봤는데 너 어떻게 사업했어? 했더니 6줄인가? 그랬대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애터미는 두 줄이야 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거기에 글로벌 비즈니스가 되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글로벌 비즈니스를 특혜를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데 저희는 주로 이제 나중에 얘기할 건데 터키가 위주로 글로벌 비즈니스를 펼치고 있어요. 거기에 가입비, 진입비, 월간 유지비도 없고 월마감 추천수당도 없죠. 근데 그 제 친구가 다단계 그 친구가 끌려갔을 때 추천수당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데리고 와서 저에게 그 다단계를 시키려고 했던 거죠. 거기에 무한누적, 무한단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상한선이 존재해서 이제 다른 다단계는 사실 윗사람들만 다 돈을 가져가요. 그게 어쩔 수 없는 다단계 그 불법 다단계의 현실이거든요. 근데 애터미 상한선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제 언제 시작하든 내가 늦게 시작하든 빨리 시작하든 어차피 똑같은 곳에서 만나니까 이게 굉장히 좋았어요. 그리고 3대 상속이 사실 진짜 제일 큰 메리트였는데 아까도 말했듯이 저희 집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 편이었어요. 그래서 뭐 금수저는 아니고 흑수저까지는 아니고 흑수저랑 은수저의 절반 정도일까? 그 정도였는데 이제 아빠, 엄마가 이제 노후 준비는 거의 안 되어 있는 쪽이고 이제 저도 사실 먹고 사는 게 되게 어떻게 먹고 살지 막막한데 저희 부모님까지 책임지지 못할 것 같은 거예요. 제가 먹고 살기도 이제 되게 힘든데 근데 만약에 제가 아기를 낳는다면 저는 물려줄 게 없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사실 아기를 안 가지는 게 맞지 않은가 싶기도 했는데 이제 애터미 3대 상속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아래 자식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할 수가 있잖아요. 물려줄 게 있어야 되잖아요. 사실 요즘 같은 세상에 물려줄 거 없으면 얼마나 구박받고 친구들한테 소외받고 이러겠어요. 요즘에 가뜩이나 유치원에서도 집 가르는다고 하는데 너네는 너네는 LH 살아 이러면서 집 가른대요. 그래서 전 이게 뉴스로만 봤는데 진짜 친구가 유치원에서 그걸 자기 딸이 당하고 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 현실이더라고요, 정말. 너네 몇 동 살아? 너 오늘은 아파트 몇 평 이상만 모여? 이렇게 한대요. 너네 엄마 직업 뭐야? 막 이렇게 물어보면서 너네 집 자가야? 전세야? 월세야? 이런 거 진짜 애들이 물어본다고 하는 거예요. 유치원, 초등학생 애들이. 거기서 정말 나는 그냥 잘 살아야겠다. 내 자식을 위해서도 나를 위해서라도 무조건 잘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거기 아자몰이란 게 있는데 사실 애터미가 이렇게 큰 줄 몰랐어요. 이 아자몰 안에 온갖 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제가 스타벅스를 되게 좋아하는데 스타벅스도 있고 뭐 명품도 있고 교보도 있고 야놀자라는 펜션 어플도 있고 뭐 다 입점이 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서 이제 애터미가 진짜 큰 기업이구나. 애터미는 진짜 앞으로 아마존을 넘어설 수 있는 기업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거기에 이제 직급 프로모션이 있는데 사실 저는 가족들하고 아직 해외여행을 한 번도 못 가봤어요. 이제 남편하고만 다녔지 부모님 모시고는 한 번도 못 가봤는데 이런 프로모션이 있다는 게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괌 여행을 가기로 했는데 괌이 태풍이 와서 취소가 됐죠. 그래서 엄마 아빠가 굉장히 지금 되게 슬퍼하고 있는데 이렇게 애터미 덕분에 이제 저희는 가족끼리 여행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더라고요. 시간도 주어지고 이게 애터미의 되게 큰 비전 같아요. 그럼 애터미를 이제 남편하고 시작하면서 사실 초반에는 많이 도와주지 못했어요. 옆에서 뭐 인터넷 SNS 활용하는 거 도와주고, 막 아까도 말했듯이 유튜브 통역하는 거 도와주고 이 정도였는데 남편이 터키를 그전부터 계속 가고 싶다고 했어요. 터키에 조금 이제 인터넷으로 만난 친구들이 생겼으니까 가고 싶다고 했는데 제가 코로나 때문에 정말 뜯어 말렸거든요. 코로나 좀 잠잠해지면 가라. 그렇게 한 1년 넘게 못 가게 했다가 이제
남편이 이제 결국은 안 되겠대요. 한 번은 가야 될 것 같대요. 그래서 그럼 같이 가자 하고서 같이 후원 여행을 이제 2022년 2월에 처음으로 터키를 갔죠. 갔는데 이제 저는 여행을 하는 줄 알았어요. 남편이 여행하는데 중간중간 내가 제품 설명을 잘 못하니까 너가 제품 설명 좀 해줘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비행기에서 좀 급하게 이제 제품 공부하면서 뭐 이 정도야 뭐 해줄 수 있지, 여행도 하고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라고 하고 갔는데 사람이 굉장히 많이 오더라고요. 저는 한 두세 명 모아놓고 잠깐 이렇게 제품 설명하는 줄 알았는데 뭐 가는 지역마다 10명 이상씩 오는 거예요. 근데 남편도 이렇게 많이 올 줄 몰랐대요. 자기도 예상치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 다 좋아하면 불러 해가지고 매번 이렇게 지금 카이세라이라는 지역인데 여기서도 이런 많은 인원이 있었고 애터미 저희가 한국 제품 다 챙겨갔거든요. 이제 터키에는 제품들이 많이 없어서 다 챙겨가서 이제 하나하나 설명을 했어요. 이게 뭐고 이게 뭐고 하면서 이제 메이크업 아델리카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고 제품 테스트 해주고 이렇게 해서 각 지역을 다 돌아다녔거든요. 뭐 카이세리, 아다나, 이즈미르. 이때는 센터도 없어가지고 카페 빌려가지고 정말 약간 민폐처럼 사람들 다 모아놓고 의자 하나에 모아놓고 이렇게 설명회를 했었어요. 여기는 앙카라라는 지역도 뭐 한 3명 모인대요. 근데 갑자기 막 30-40명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나 제품 설계 잘 못할 것 같은데 이러면서 쩔었던 기억이 있는데 이스탄불이고 이제 이렇게 각각 나라를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비행기 타고 막 캐리어 끌고 다니면서 이제 애터미를 알렸는데 여행은 못했죠. 결국 진짜 애터미만 하다가 왔어요. 그렇게 하고 왔는데 이제 한 달 만에 저희 이 2명의 친구가 있거든요. 에즈라랑 메멧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 2명이 세일즈에 성공을 했어요. 세일즈 마스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갔다 온 게 그래도 효과가 있었구나. 저희가 그 후원 갈 때 이 친구랑 같이 다녔거든요. 이 친구들이 이제 그 터키는 되게 그 조금 수익이 좀 많이 낮아요. 한 달에 이때 당시에 한 30-40만 원 버는 게 월급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낮아서 이제 후원 자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같이 후원을 하면서 이제 파트너들 만나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은 비행기 탈 돈도 없어요. 비행기를 평소에 탈 수 없는 것들인 거예요. 저희 통역하는 친구가 자기 비행기 처음 타본대요. 그래서 그러냐고 하면서 같이 후원하고 나서 이제 세일즈 마스터가 된 거예요. 굉장히 와 우리 같이 그래도 여행 다녔던 파트너들이 세일즈 마스터가 됐구나 이러면서 한국에서 굉장히 막 기뻐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나서 또 2달 뒤에 다이아몬드 마스터가 탄생을 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원래 아까 세일즈 마스터던 친구고 이 친구가 이제 새롭게 나온 친구였는데 이제 저희가 SNS로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 친구를 아는 사람이 저희 그룹을 알게 돼서 자기가 다단계 했던 분들을 다 데리고 오겠다 해가지고 데리고 오신 분이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오자마자 바로 다이아몬드를 도전해가지고 성공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터키 갔다 오고 나서 2달 만에 직급자 다이아가 2명이 생긴 거죠. 그러고 나서 자기네들끼리 이제 유로 석세스도 참가를 하더라고요. 저희 없는데도. 그래서 승급식 하고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사진도 찍고 이러더라고요. 사실 저희는 코로나 때문에 한국에 있는 석세스나 이런 거를 참여를 못했었어요. 근데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파트너들끼리 모여가지고 가는 거 보니까 굉장히 뿌듯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8월, 아까 6월, 8월, 2개월 만에 파트너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죠. 보이세요? 다 저희 파트너인데 터키는 사실 우리랑 저희랑 좀 문화가 좀 달라요. 문화는 비슷한데 성격이 좀 달라요. 이제 너가 애터미 하면 나도 할래. 너 다이아몬드 갔으면 나도 다이아 갈래. 이런 식이거든요. 너 하면 나도 할 수 있어. 나도 해볼래. 이렇게 되게 질투도 많고 열정도 굉장히 가득해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빠른 시간에 이 파트너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는 한국에 있고 저희 신우이랑 스폰서이신 김선욱 총장님이 같이 터키로 후원을 한번 갔다 왔으면 좋겠다라고 저희가 얘기를 해가지고 갔어요. 똑같이 저희가 했던 것처럼 이제 이스탄불에 갔다가 이렇게 각각 지역을 돌면서 이제 세미나를 해주셨는데 이때 세미나를 해주면서 김선욱 총장님이 스킨케어를 알려주신 거예요. 터키 분들한테. 처음으로 이제 이분들이 스킨케어를 받고 굉장히 피부가 좋아진 거죠. 똑같이 각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파트너들 만나고 후원을 해주시고
그러니까 아까 봤던 거에 비해서 인원들이 굉장히 많아졌죠. 그러니까 저희도 사실 놀라운데 이렇게 많은 인원이 나올 줄 몰랐는데 굉장히 많아진 거 보고서 아 정말 애터미는 또 다른 비전이 하나가 있구나. 내가 알지 못하지만 내가 아는 파트너의 인맥으로 이렇게 많아질 수 있구나. 파트너들이 늘어날 수 있구나라는 또 하나의 비전을 느꼈어요. 이때는 10월 석세스인데 단상위에 올라가 있는데 그 자리가 없어서 앞에 서 있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저희가 작년 11월에 또 다시 두 번째 터키 후원을 갔어요. 이때는 간 이유가 있는데 그 저희 센터들이 이제 그러니까 만들고 싶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오픈을 했는데 이제 오픈식으로 와달래요. 한번 저희 자기 센터들을 다 구경하러 한번 와달래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이스탄불 다시 후원을 갔는데 간 김에 이제 본사에서 저희 세미나도 하고 했는데 지금 보시면 요분 보이시나요? 한국 분이시죠. 이분이 요분의 남자친구예요. 그러니까 역으로 한국 분이 리크루팅 되신 거예요. 그래서 아 진짜 또 하나 이게 또 애터미가 정말 대단하구나. 이렇게 역 리크루팅이 되는구나. 근데 이렇게 여자친구가 한국인인 거나 남자친구가 한국인인 분들이 여기 말고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보고서 좀 신기하다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했어요. 그래서 센터 오픈한 식을 이제 앙카라 처음에 센터가 오픈했는데 오픈식 하러 갔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와주셨죠. 이제 그래서 오픈 세미나 하고 그 다음엔 또 부르사 지역 가가지고 오픈 세미나를 또 하고 그다음 카이세리 지금 3개째 오픈이에요. 카이세리 오픈식도 하고 4개 이즈미르 오픈식도 하고 그리고 돌아왔는데 이때만 해도 4개가 한 달 안에 다 생겼어요. 아까도 말했듯이 터키 분들의 성향이 너 하면 나도 할래. 너가 센터 차리면 나도 센터 차릴래.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 달 안에 센터가 4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와 진짜 터키 분들 진짜 대단하시다 그러고 있었는데 이제 저희 이분은 또 그 파트너분인데 피부샵을 운영하고 있어요. 근데 되게 전문적으로 이제 대학까지 쭉 그 피부 쪽으로 나오신 분인데 여기에 뭐 피부 관리, 뭐 네일, 뭐 체형 관리 이렇게 다 하고 있는데 이분이 이제 또 파트너로 나온 거예요. 지금 여기 보시면 이렇게 애터미 제품 좀 보이시죠? 이분도 되게 신기한 게 다른 사람한테 이제 칫솔 치약 우연히 받았는데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써보고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애터미에 대해서 알아보다가 저희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애터미 하고 싶다. 애터미 제품 너무 좋다. 하면서 이것저것 써보시는데 이분이 이제 전문적이시다 보니까 애터미 제품을 이제 하나씩 공부를 하시다 보니까 아, 애터미 제품 정말 좋구나. 애터미 제품 정말 써야겠다. 하면서 피부샵에서 이제 직접 애터미 제품으로 이제 스킨케어 하시고 이러시고 계시거든요. 근데 터키에서는 이 피부샵에서 애터미 제품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희 파트너분들 중에서도 피부샵 몇 개 운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다 이제 애터미의 제품에 대한 비전을 보시고 애터미로 이제 피부샵을 아예 운영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게 또 애터미가 정말 제품이 좋구나라는 걸 다시 또 알게 됐어요. 그리고 또 이거는 발리케셔라는 지역을 갔는데 이제 그러니까 새롭게 매번 갈 때마다 지역이 늘어나더라고요. 하나씩 어떤 지역이 늘어나는 거 보고서 아 곳곳에 정말 파트너들이 생기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거는 11월 이제 안탈리아 원데이 세미나 이제 저희가 이제 터키 그룹이 어느 정도 커졌다 보니까 이제 법인장님께서 이제 세미나 강의를 해달라고 해갖고 저희 남편이 이제 세미나 원데이 세미나에서 강의를 했어요. 비전 강의를 했는데 사실 안탈리아가 아까 말한 이 파트너만 있는 줄 알았는데 여기 파트너 피부샵 파트너만 있는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다시 놀랬거든요. 아, 안탈리아에도 이렇게 파트너 분들이 많았구나. 이런 생각하는데 여기 좀 약간 그 몸이 편찮으신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앙카라라는 지역에서 운전을 하시고 오셨대요. 다리가 불편하신 분인데 이제 한 4시간 4시간 걸릴 거예요. 4시간 걸려서 운전해갖고 이제 안탈리아 원데이 세미나 저희 보러 오겠다고 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나서 저희가 한국에 돌아왔는데 터키 분들이 이 터키 저희 그 한국 투어에 오시게 된 거예요. 이게 세일즈 3번 유지, 그러니까 2달인가 3달 동안 세일즈 3번 유지해야지 이제 올 수 있는 건데 사실 한국을 오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터키 사람들한테는 뭐 들어오는 것도 힘들고 비행기 값도 비싸고 뭐 이것저것 비싼데 비싸서 절대 거의 못 와요. 진짜
꿈꾸는 그런 곳이 한국이거든요. 정말 꼭 가보고 싶다, 정말 죽기 전에 한번 가보고 싶다 하는 곳이 한국인데 이렇게 한국에도 이렇게 애터미를 통해서 오게 됐어요. 굉장히 되게 좋아했어요. 저희도 좀 신기한 게 터키에서만 보다가 또 한국에서 보니까 또 색다른 거예요. 정말 너무 반갑고 그래서 이렇게 같이 그 후원 활동하고 그냥 좀 그냥 여행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1월에 이번 연도 1월이죠. 터키에 그 독일 분들 터키인들이 독일에 굉장히 많이 살고 계세요. 그래서 그 터키 분이 독일에 살고 있는 터키 가족한테 이제 애터미를 또 알린 거예요. 그럼 거기서 또 애터미가 굉장히 또 커진 거죠. 독일 안에서. 그래서 또 저희는 또 다른 독일 그룹이 또 생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터키를 통해서 또 독일이란 그룹이 이제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저희 신우이가 이제 독일 석세스 아카데미 참여해가지고 파트너들 만나고 후원하고 이랬거든요. 근데 이게 저는 또 아까도 말했듯이 무한 단계가 정말 대단하다는 걸 느꼈어요. 저는 터키 사람들도 모르고 독일 사람들도 모르는데 터키로 인해서 독일이 나오고 지금 요즘엔 또 터키로 인해서 우즈베키스탄이랑 뭐 키르기스탄 뭐 이런 파트너분들도 나오고 계세요. 무한 단계가 정말 힘이 진짜 대단하구나. 내가 인맥이 없어도 사업이 커질 수 있구나라는 거를 진짜 많이 느꼈어요. 그리고 이거는 이번 연도 이제 2월에 다시 한번 저희가 터키 후원을 갔어요. 갔는데 가기 전에 이제 폴란드에 또 파트너분들이 계셔가지고 파트너 폴란드로 후원하고 그다음에 바로 터키로 넘어갔는데 석세스를 참여하려고 이제 넘어갔어요. 이때 석세스에 저희가 참여한 이유가 저희가 샤론 로즈가 6명이 한꺼번에 나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터키 한번 가야겠다. 석세스 참여해서 같이 축하해줘야겠다 해서 석세스 아카데미를 갔는데 아까 말했듯이 파트너 진짜 많아졌죠. 사실 저희도 놀랐어요. 사진 찍는데 끝없이 나오시는 거예요. 사진을 끝까지 찍었어요. 막 불이 꺼질 때까지 찍었어요. 파트너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여기 나오신 분들이 거의 다 대부분 보니까 직급자이신 것 같은데 여기 아까 말한 그 한국 분도 있죠. 아직까지 애터미 사업을 하고 계세요. 열심히. 그렇게 해서 6명의 샤론 로즈 마스터가 사실 한 번에 나와가지고 굉장히 저희가 터키에서 이제 늦게 시작했는데 사실 되게 제일 커진 그룹이 됐어요. 제일 직급자가 많아진 그룹이 됐는데 이분들이 보면은 이 두 분이 초창기 멤버 세일즈 마스터 처음에 다신 분들이고 이분이 이제 다이아 아까 이렇게 되신 분들 나머지 분들은 이분이 데리고 오신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데리고 오신 분들이 다 샤론이 되신 거예요. 이게 1년 전이거든요. 딱 2022년 1월이죠. 2023년 2월이에요. 딱 1년 됐는데 1년 만에 이때는 이 세일즈 두 분 되기 전에 이 분하고 그분의 누구지? 동생의 와이프니까 뭐라 그래야 되지? 아무튼 이렇게 세 분이 참석을 했었어요. 단 3명이서 석세스에 참가를 했었는데 1년 만에 샤론 로즈는 6명이 생기고 이렇게 많은 파트너들이 생겼더라고요. 사실 이게 제가 국내 사업은 잘 해본 적이 많이 없어가지고 국내도 가능할진 모르겠는데 이게 터키 분들의 성향 때문에 가능했던 게 아닐까 싶어요. 아까도 말했듯이 질투랑 열정이 정말 과다해가지고 이렇게 많은 1년 만에 그룹이 커질 수 있던 이유는 그것 때문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저희가 앙카라 센터를 또 오픈해가지고 오픈식도 참여를 했었어요. 지금 보시면 석세스에서부터 따라오신 분들이거든요. 석세스 끝나고 다 같이 따라와갖고 이제 다음날 앙카라 이제 저희 세미나 하고 이제 오픈식 한다고 하니까 같이 오셨어요. 그래서 오픈식 하고 그다음에 사진 찍고 이러고 있었는데 저희가 이날 잠들고 새벽에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왜 그래 하고 봤더니地震이 난 거야 그날 새벽에. 그래서 아까 계신 이 분들이 그 지역에 사시던 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다 거기 있는데 자기만 이스탄불 석세스 참여하고 앙카라 세미나 참여하겠다고 올라오신 거죠. 근데 지진이 났으니까 이분들이 아주 난리가 난 거예요. 자기 가족들한테 이제 연락도 안 되고 지진 났다고 하니까 가야 된다고. 근데 이제 저희 뜯어 말렸죠. 못 간다고. 어차피 지금 길이 아예 난리가 나고 길을 갈 수가 없다고 계속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못 간다고 좀만 더 상황 지켜보고 가자고 했는데 가족들이 걱정되니까 자식들도 거기 있고 다 하니까 안 되겠다고 가셨어요. 근데 이 상황이 나중에 보니까 진짜 심각했더라고. 사실 초반에는 잘 몰랐어요. 그 심각한 걸 자다 일어났는데 지진 났대요. 근데 좀 세게 났대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와 생각보다 크게 난 거였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스탄불 그 석세스 끝나고 앙카라 세미나 하고 이제 앙카라에서 상주하면서 조금 이제 파트너분들 만나고 후원 활동하고 하려고 했는데 사실 대지진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센터에 앉아갖고 다들 이렇게 막 울면서 어떡하냐고 이러고 있고 저희가 또 할 수 있는 게 딱히 없더라고요. 저랑 같이 밥 먹었던 파트너들도 연락이 안 되고 거기 사는 지역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걱정되고 막 그런데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뭘 해야 될까 하다가 이제 구호물품 같은 연락이 계속 오는 거예요. 구호물품 보내줘라 이렇게 해갖고 그럼 우리 애터미 제품으로 구호물품 해갖고 기부를 하자 라고 해서 저희 그 센터에 있는 분들이랑 다 같이 그 칫솔 치약 세트 막 영양제 이런 것들을 다 쌓아서 이제 기부를 했어요. 근데 사실 제가 좀 그런데 기부를 잘 안 해요. 저 먹고 살기 힘들었어서 기부를 한 적이 많이 없는데 애터미 때문에 정말 이런 기부할 일도 생기고 제가 좀 여력이 없었으면 사실 기부하기 쉽지 않잖아요. 근데 조금 그래도 이제 여력이 생겨서 이제 기부도 할 수 있고 애터미 덕분에 이런 걸 보고 진짜 애터미란 사업이 정말 나한테도 선한 영향력이고 진짜 모두에게 선한 영향력을 정말 주는구나라는 걸 생각했어요. 그래서 센터에서 이렇게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이걸 다 옮겨주고 와서 또 할 게 솔직히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가만히 앉아 있었어, 센터에서. 그래서 이제 우리 어떡하지? 그 지역에, 지진난 지역에 사실 센터가 오픈하기로 되어 있는 게 2개가 예정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만큼 거기가 저희 파트너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이었고 터키 그룹에서 그 지역에 있는 파트너가 저희 그룹이 제일 많았거든요. 그 저희 그룹이 제일 타격이 컸던 거예요. 많은 분들이 다치시고. 그래서 이제 애터미가 정말 앞날을 어떻게 될지 모르겠구나. 자연재해 때문에 되게 뭐 앞날이 정말 어느 순간 다 난리가 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런과는 달리 정말 잠깐의 그 휴식기 같은 걸 가지고 오히려 애터미를 사겠다고 모든 분들이 더 불타오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자연재해로 한순간에 내가 사던 곳이 없어지고 내가 모아놓은 돈이 없어지고 내 가족을 다 잃고 앞으로 나는 뭘 해먹고 살지라는 생각부터 해가지고 이제 많은 것들을 생각해 보시고 진짜 애터미가 답이겠구나. 애터미로 내가 연금성 소득을 만들어 놔야겠구나라고 많이들 진짜 생각하셨대요. 근데 저희가 듣기로는 일본 대지진 때도 이런 애터미를 하셨던 분들이 오히려 지진 끝나고 더 활활 불타올랐다고 해요. 그러니까 앞날을 모르니까 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뭐 센터에서도 그 뒤로 뭐 스킨케어도 돌리고 이랬는데 지금 이게 저희 앙카라 센터 스킨케어 하는 건데 스킨케어 받고 많은 분들이 이제 영상 같은 거 보고 이제 세미나 직접 청강하시고 이러면서 사실 센터에서 참여하고 있는 파트너들이 있었는데 그 파트너분들이 이 스킨케어 시스템 때문에 직급자를 가셨어요. 여기서 많은 파트너들을 만들어내고 이제 뭐 제품도 많이 이제 주문받고 하면서 사실 이 효과가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스킨케어의 효과가. 그리고 이거는 스킨케어를 저희 그 파트너분들이 하시는 건데 이분이 처음에는 이렇게 검은 반점이 되게 심했대요. 제가 봤을 때 기미 이런 게 굉장히 심했던 분 같은데 스킨케어하고 피부가 이렇게 바뀐 거예요. 저 맨 처음에 사기 아니야. 애터미 제품 아무리 좋다지만 저건 진짜 않아 했더니 파트너한테 물어봤더니 진짜래요. 진짜 애터미 제품 쓰고서 20회 만에 저렇게 좋아졌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이제 이브닝 케어 앱솔루트 세트에 지금 아직 터키는 스노우 세트가 없어서 스파다웃밖에 없거든요. 스파다웃으로 이렇게 많이 좋아졌다고 하더라고요. 이것도 또 이제 20회 완성하신 분인데 주름이 없어졌죠. 저 이거 뭐 진짜 놀랐어요. 애터미 제품이 진짜 좋구나. 이렇게 좋았구나. 저는 많이 못 느꼈는데 이제 파트너들을 통해서 많이 느꼈거든요. 이것도 이분도 이제 검은 기미들이 굉장히 많이 사라졌죠. 이분도 20회 끝났는데 피부톤도 달라지고 피부 결도 달라지고. 그리고 이건 예외인데 이분이 손가락이 원래 이렇게 쳤는데 약으로도 효과가 없었대요. 근데 애터미 핸드크림 바르고 이렇게 되셨다고 이분이 이 핸드크림 하나로 애터미에 미치신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계속 애터미를 알리시는 거예요. 자기 손가락이 원래 이랬는데 애터미 핸드크림 바르고 진짜 좋아졌다라고 하면서 계속 주변에 애터미 제품을 알리고 계시더라고요. 저희가 하는 걸 알려드리려고 했는데 저희는 이제 터키 사업을 주로 하고 있고 터키는 이제 이렇게 미션 방을 저희가 따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터키 안에서 저희는 저희만의 시스템을 따로 구축을 했거든요. 2주 미션은 2주 동안 저희가 정해놓은 동영상을 보고
소감을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감 올린 사람 중에 뭐 선정해갖고 하면 선정해서 뭐 상품을 주거나 아니면 뭐 매번 동일하게 주거나 매번 똑같은 분들에게 그냥 선물 하나씩 소정의 선물, 뭐 칫솔, 치약 이런 걸 주거나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3주 미션이 있는데 이것도 동일하게 3주 미션은 2주보다 그러니까 1주 더 길게 동영상을 보는 건데 그러니까 2주는 약간 짧은 동영상을 보는 거라고 생각하면 이제 3주는 중간중간 긴 동영상도 있는 거죠. 이걸 보고서 이제 리뷰를 달면은 이제 상품을 주거나 이렇게 해서 저희는 이제 미션을 주고 그걸 해냈을 때 상품을 주고 이렇게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4주 미션은 뭐 동영상 보거나 매일 공용되는 동영상 보고 제품 애용하는 거 찍어 올리고 시스템 참여한 거 찍어 올리고 하면은 상품 주고 이거는 이제 1, 2, 3등을 꼽아가지고 이제 1등, 2등, 3등 이제 상품을 주는데 이렇게 계속해서 저희는 이제 저희만 시스템을 만들고 거기 속에서 이제 애터미 하시는 분들이 처음 들어와서 솔직히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실 모르잖아요. 나 애터미 사업을 시작하고 싶은데 뭘 해야 될지 모를 것 같아서 저희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게 애터미에 시작하러 온 분들이 애터미가 정말 어떤 건지 알게끔 해주는 동영상들을 만들고 거기에 대해서 미션을 주면서 이걸 해내게 만들어서 이제 제품도 받고 제품도 이제 써보고 주변 사람들한테 소개할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을 굉장히 지금도 많이 만들고 지금도 계속 모이면은 신우이랑 저랑 이제 남편이랑 맨날 모이면은 이제 그러니까 뭐 터키를 어떻게 더 하면은 더 커지게 할 수 있을까 어떤 시스템을 도입하면은 더 파트너들이 좋아할까 이런 걸 계속 고민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A코어도 이제 똑같이 참여하고 있고요. 저희는 채팅방은 이렇게 만들었어요. 리더 채팅방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애터미 사업을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들, 뭐 긍정적인 사람들, 애터미 사업을 정말 너무너무 좋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따로 모아놓은 방이 있어요. 그리고 직급자들만 모아놓은 방이 있고 그리고 센터장들 방을 따로 만들었는데 이거는 저희가 지금 센터가 한 9개 정도 되는데 이 방에 센터장들을 다 모아놓고 오늘은 어떤 일을 했는지 그 사진을 찍어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찍어 올려가지고 이것도 좀 상품을 줘요. 1등 누구, 뭐 2등 뭐 이렇게 3등 뭐 이렇게 해서 상품을 주는데 이게 한 명이 올리기 시작하니까 나도 올려야지 하고서 계속 되게 열정적으로 올리시더라고요. 이게 효과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센터에 계속 사람들을 초대하고 이러고 계시는데 그다음에 최고 직급자방은 이제 저희 산하에 지금 터키의 사르누즈 마스터 분들이 지금 한 9명인가 8명 계시는데 그분들만 모은 이제 방이 따로 있고 터키 전체 채팅방이 있고 유럽 전체 채팅방이 있는데 여기는 좀 이렇게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는 분들 그러니까 새롭게 들어와서 이제 애터미 알고 싶고 애터미 제품 쓰는 거 어떻게 하는지 알고 싶은 분들이 이제 여기서 이제 자유롭게 대화를 하시는 방이에요. 저희는 이렇게 채팅방을 운영하면서 이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거 보시면은 이제 센터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진인데 되게 귀엽지 않아요? 머리띠를 손수 제작해가지고 스킨케어 할 때 각각 다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너무 귀여워갖고 지금 사진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올렸는데 이렇게 자기네들이 딱 1인 1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제품 스킨케어 하고 이러고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저희가 애터미를 가입하고 시작하고 사실 2년 만이죠. 2년 만에 스타를 달고 지금은 3번 유지를 다 끝냈어요. 이 짧은 시간에 안에 가능했던 거는 정말 애터미의 마케팅 플랜 덕분이고 애터미의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는 파트너 그리고 열심히 했던 이유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2022년 그러니까 1년 만에 영리더스 클럽에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이제 초반에 처음 이게 영리더스 클럽 활동했던 사진인데 이때도 사실 저희가 피곤해가지고 저희는 이제 시차가 터키로 살다 보니까 너무 피곤해가지고 이 다음날 강릉에서 되게 일찍 모이는 시간이었는데 안 가려고 했는데 아버님이 한번 가보래요. 영리더스 진짜 좋다고. 그래서 피곤하는데 이제 막 졸음운전하면서 갔어요. 갔는데 이제 봉사활동 하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해변가에 있는 쓰레기 주우면서 이제 봉사활동을 하는 거였는데 굉장히 영리더분들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열정이 장난이 아니고 막 되게 막 저도 되게 많은 걸 얻고 왔어요. 그래서 정말 이 모임 진짜 가기 잘했다라고 생각하고서 그 뒤로는 꾸준히 이제 영리더스에 참여하고 있는데 이거는 옆에는 컨퍼런스 참여한 거 여기 김우진 총장님 보이시죠? 저희 여기 있고 빠지지 않고 계속 영리더스 클럽을 활동하고 있는데 이번에 4월에 또 영리더스 컨퍼런스를 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저희가 부부로 사회자를 하면 어떻겠냐고 해갖고 저희가 처음으로 이제 영리더스 클럽에서 사회도 봤었거든요.
근데 이제 영리더스 클럽은 사실 여기에도 지금 이제 많이 젊으신 분들이 많이 들어왔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래도 신기하긴 해요. 젊은 분들이 이렇게 많아진 것도 신기해요. 근데 요즘에 이 많아진 이유가 살기 힘들어서 그런 거 아닐까 싶어요. 사실 요즘 직장으로는 먹고 살기 힘들고 이러다 보니까 수다를 찾다가 이제 애터미로 오신 것 같은데, 영리더스 꼭 한번 진짜 클럽에 입성해가지고 무조건 오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진짜 얻는 게 많거든요. 이제 또 이제 나이대가 다르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이제 어른들이 생각하는 게 달라요. 그래서 젊은 분들이 생각하는 이런 획기적인 것들을 진짜 많이 배우고, 여기서 많은 젊은 분들하고 사실 친분을 쌓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서로 미팅도 같이 연합으로 하면서 이제 강의도 해주고 이러면서 굉장히 많은 정보를 얻거든요. 열정도 얻고 정보도 얻고. 그러면서 되게 영리더스 클럽 꼭 나중에 한번 다들 입성해가지고 다들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5월 달에 이제 연봉 1억 리더스 클럽에 입장하게 됐는데요. 이것도 사실 진짜 2년 만에 1억 연봉 리더스 클럽에 입성한 것도 사실 정말 꿈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여기 올 수 있었나 정말 싶은데, 여기 보면은 김은지 총장님이 저희 축하한다고 이거 선물도 주셨거든요. 이제 스피치하고 여기 갔는데 너무 떨리는 거예요. 앞에 정말 임페리얼 분들 쭉 앉아 계시고, 그 뒤에 막 배지 이만한 거 달고 가시는 크라운 마스터님들, 크라운 클럽 들고 여기 배지 달고 다니시고 하는데, 정말 앞에서 말하는데 너무 떨리는 거예요. 일반 그 떨림이랑 다르더라고요. 이제 회사에서 높으신 분들 앞에 대고서 이제 스피치하는 느낌이더라고요. 이거는 저희가 이제 2월 27일 기준으로 이제 전체 인원이 얼마나 됐는지를 본 건데 4,000명 정도 되었거든요. 근데 지금 4개월 만에 거의 2배 가까이 됐죠. 보이시나요? 저기도 놀랐어요. 매일 새로운 멤버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저희는 한 게 없는데, 저희는 그냥 기존에 있는 파트너들 관리하는 것 뿐인데, 이 아래에 있는 무한 단계로 인해서 파트너들이 계속 파트너를 모으고 가입시키다 보니까 정말 3, 4개월 만에 2배가 늘어나는 걸 보고 대부분 터키로 늘어났어요. 그 와중에 이제 조금씩 영국도 유럽도 늘어나고 다른 나라, 이제 없던 나라가 생겼죠. 우즈베키스탄이나 뭐 키르기스탄, 러시아. 4달 만에 갑자기 이렇게 다른 나라에 이제 계신 파트너분들도 생기고, 이거 보면서 애터미가 진짜 비전이 있구나. 애터미 사업 정말 무조건 해야겠다.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거는 아버님 건데, 저희 아버님 거 들어 자주 보거든요. 얼마 버시나. 아버님이 어저께 거 기준인데, 본사 다음으로 터키가 많아진 거예요. 터키가 이제 2등이 된 거죠. 아버님의 산하에 있는 나라 중에. 원래는 필리핀이 2등이었어요. 근데 터키가 2등으로 올라온 거 보고서 어저께 남편하고 진짜 감탄했어요. 와, 진짜 대단하다, 터키. 진짜 대단하다. 이런 말을 하면서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아빠 1등을 이겨야겠다, 터키로. 본사를 이겨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게 정말 이 말한 것처럼 포기하지 않으면은 정말 다 가능한 것 같아요. 사실 회사 처음 들어갔을 때도 회사 적응하느냐고, 이제 업무 적응하느냐고, 처음에는 공부하면서 배우잖아요. 그것처럼 좀 애터미도 처음에 들어와서 공부하는 것처럼 배운다는 입장으로 공부하고 배우고 조금씩 이제 알아가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 단계에서 사실 굉장히 지루하죠. 힘들고. 근데 그거는 회사도 마찬가지 아닐까 싶어요. 돈은 받지만 그래도 배우고 이렇게 지루한 그 시기는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지루한 시기를 이겨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돈도 벌이도 좀 안 되지만 힘들지만 주변에 사람도 없지만 그렇지만 버텨내야 된다.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 이 마음가짐으로 진짜 꾸준히 하다 보면은 정말 내 아래에 어떤 파트너가 나올지 모르는 일이거든요. 근데 이 파트너 하나로 내 그룹이 얼마나 커질지도 모르는 일이고, 이 모든 게 포기하지 않아서 가능한 일 같아요. 그리고 애터미는 사실 정말 판매하는 사업 아니잖아요. 사람을 관리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사람을 꾸준히 관리하다 보면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어떤 분이 나올지 모르는 거고,
그러니까 판매하는 사업이라고 했으면 사실 애터미 안 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 판매 못 하거든요. 남편이 판매하는 사업인데 시작한다 그랬으면 뜯어 말렸겠죠. 남편 못 팔아요. 말 못해요. 누구 사람 만나서 뭔가 판매하고 뭐 제품 좋다는 얘기 절대 안 하는 사람인데 그런 일이었으면 애터미 시작도 못하게 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애터미는 이제 내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 같아요. 성공할 수 있는 그 도달 시간이 사람마다 사실 각자 달라요. 저희는 굉장히 빠른 시기였는데 이거는 뭐 노력도 있겠지만 운도 좀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 시기가 다르다고 되게 막 포기하고 이러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람마다 시기는 속도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누군 느리고, 누군 빠르고, 누군 좀 더딘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빨라지고 이 속도는 사람마다 다 차이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막 너는 저렇게 됐는데 나는 언제 돼? 이런 마음가짐을 하다 보면 사실 포기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애터미 사람은 그냥 눈 닫고 귀 닫고 남이 어떻게 빠르게 가던 말던 나는 내 길을 가면 되는 것 같아요. 내 속도에 맞춰서, 내 패턴에 맞춰서. 이렇게 꾸준히 하다 보면은 정말 저희 모두 다 언젠가는 상한선에서 다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는 애터미를 통해서 저도 그렇고 뭐 남편도 그렇고 저희 부모님도 그렇고 정말 노후 걱정 없는 삶을 살게 되었어요. 그래서 뭐 이번에 여행도 괌 갔다 오고 나서는 뭐 다른 해외여행도 한번 가볼까 생각하고 있고요. 이게 가능했던 거는 사실 애터미여서 가능했던 것 같아요. 일반 회사 생활이었으면 사실 정말 엄두도 못 냈을 것 같거든요. 내가 내 노후 말고 부모님의 노후도 생각해야 한다는 게 진짜 엄두도 못 냈을 것 같은데 애터미라서 가능했던 것 같고 이거는 이제 제가 남편하고 이제 후원 활동 다니면서 이제 유럽 곳곳 다니면서 이제 저 유럽 되게 좋아하거든요. 유럽 파리도 가보고 런던도 가보고 뭐 폴란드도 가보고 이러면서 되게 여행하면서 후원하는 애터미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게 돈과 시간의 여유가 없었으면 사실 되게 불가능한 일이에요. 일반 직장 생활로서는 돈이 있어도 시간이 없어서 못 가고 시간이 있으면 돈이 없어서 못 가거든요. 근데 애터미 사업을 시작하고 돈과 정말 시간적으로부터 자유를 얻어가지고 이렇게 후원도 하고 남편하고 즐겁게 여행도 하고 이러면서 애터미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애터미를 초반에 사실 되게 꺼려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다단계라는 이유만으로. 저도 그랬고. 근데 이거를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애터미가 어떤지 한번 알아보자라는 마음을 꼭 무조건 가지시고 애터미에 대해서 진짜 정말 자세히 알아보시다 보면은 애터미를 해야 하지 않을 이유를 찾는 것보다 해야 될 이유를 찾는 게 훨씬 많을 것 같아요. 여기 오신 처음 오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정말 애터미 꼭 한 번만 인터넷 좀만 검색해 보셔도 다 알아요. 아니면 유튜브 검색해 보셔도 다 알아요. 애터미 계속 어떤지 한번 공부해 보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진짜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끊임없이 포기하지 말고 하셔서 다 상한 선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